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정희영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황에 훈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신약 개발 기업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경구용 당뇨병성 황방부종 치료제가 탄생할 수 있을지를 놓고 큐라클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큐라클 종합기술원 권영근 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큐라클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라클 종합기술원 원장 권영근입니다. 큐라클은 인체의 노화, 당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생존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 특히 모세혈관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난치 질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로 지내시다가 2016년 큐라클을 설립하셨습니다. 이 신약 개발 회사를 설립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계기도 궁금합니다. 예, 2016년 5월에 큐라클을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아마 한미약품이 글로벌 기술을 이전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약바이오의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 개발하는 물질들을 국내 제약사와 공동 개발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한 사례도 있고 그런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그때는 우리나라 제약사가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이오 벤처들을 같이 도와주고 한 경험을 통해서 저희 이 혈관 관련 분야의 기초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직접 벤처를 만들어서 신약 개발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벤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큐라클의 핵심 연구개발 분야가 혈관 내피 기능 장애입니다. 어려워요. 좀 쉽게 용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그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아마 발음부터도 조금 어렵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 장애는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지난 27년 동안 했던 주된 연구 분야입니다. 아마 그걸 이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번 우리 수도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정 기자님도 아마 아파트에 사시면 아마 집집마다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 물이 나오죠. 그때 집안으로 공급되는 그 간들은 상당히 좀 작은 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수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수도관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사실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전신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말단 조직에 있는 각각의 세포에게 실제 혈액을 공급하는 그 간들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가는간처럼 모세혈관이 그 기능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 몸에 한 5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러면 거기에 사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은 그 길이가 약 한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아파트에서 생활해 보시면 처음 새 아파트는 뭐 굉장히 좋은 간을 통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받지만 40년, 50년 되는 그 아파트는 결국 그 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녹슬고 또 막히고 또 심하면 터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정상적인 물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이렇게 오래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사용하다 보면은 결국 나이가 들면서 노화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당뇨나 고혈압 이러한 것들이 겹치게 되면 그러한 이 간의 그 비정상화가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 기능 장애라는 것은 수도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에 간을 만드는 것, 우리 몸의 혈관을 만드는 것은 단일 세포층이라고 되어 있는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 인체가 신비하죠. 그러나 단일 세포들이 서로 연접을 하면서 이와 같이 간, 즉 그 간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간들이 결국 다양한 환경 요인에 의해서 손상이 되게 되면 소실되기도 하고 소실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있는 세포는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들이 또 터지게 되면
우리 몸에는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특히 그런 부종들은 눈이나 뇌에서는 심각한 신경 세포들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이 혈관들은 중요한 면역 세포들이 지나다니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혈액과 조직상의 중요한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벽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 노화나 당뇨에 의해서 점점 이렇게 손상되게 됩니다. 그런 분으로 해서 모든 이 염증성 질환은 결국 이 혈관 장벽에 비정상화가 동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 기능 장애는 결국 노화 그리고 당뇨, 고혈압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특히 우리가 감염이 되기 전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모세혈관의 기능 장애는 결국 우리 인체의 굉장히 무서운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도관을 예로 들어서 소개해 주시니까 이해가 쉽게 되네요. 궁금한 건 혈관 내피 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난치성 혈관 질환 중에서 이 망막 혈관 질환을 우선 개발하기로 결정하신 배경도 궁금합니다. 망막 혈관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당뇨에 의해서 생기는 항반 부종이 있고 그리고 이 어르신들 특히 노인들에서 노인성 항반 변성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항반 변성 중에서 습성 항반 변성 그리고 당뇨 항반 부종은 혈관 내피 기능 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결국 우리 특히 당뇨 항반 부종의 경우에는 대부분 당뇨를 오래 앓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조금 많으세요. 또 그래서 고령화에 또 당뇨의 오랜 만성적인 그런 데미지가 더해지면서 결국 망막 혈관이 이 손상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결국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혈관 내피 기능 장애가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는 질환이 당뇨 항반 부종, 습성 항반 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타겟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망막 혈관 질환에 대해서 사실 기존의 치료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엔타이 VEGF 계열의 항체 치료제들이 나와서 아마 지금 현재 단일 표적으로는 한 20조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 자체는 안구에 직접 주사를 합니다. 안구에 직접 주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환자가 치료하는데 불편함도 있고 또 이 엔타이 VEGF 자체의 타겟만으로 당뇨에 의한 항반 부종이 완치율이 한 50%로 낮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환자의 복용 편의성도 높여주면서 또 그리고 치료 효율도 높여줄 수 있는 다른 약의 즉 의학적 수요가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개발한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차단제는 엔타이 VEGF는 전혀 다른 기전을 가진 약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 개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가 경부제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충족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새로운 약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실 이 약물을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큐라클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CU06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CU06은 아마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은 우리 후보 물질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페이지 2의 당뇨 한방 부종에 대한 임상 시험을 마치고 아마 지난주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물질은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차단제로 최초로 개발한 약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개발 단계부터 기존의 약물 개발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약물들은 우리가 표적 치료제라 그래서 단일 유전자, 단일 단백질로 타겟을 해서 만드는 약물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화나 당뇨에 의해서 일어나는 굉장히 만성적이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난치 질환들은 사실 단일 타겟으로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유는 일단 병리 기전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실 제가 2002년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해서 좀 뭐 다른 접근 방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취한 방법은 표현형 스크린이라고 하는 표적 스크린과 다른 표현형 스크리닝 방법으로 해서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차단제를 개발하기 위한 스크리닝법을 사람의 혈관 내피 세포를 가지고 직접 내피 기능 장애, 즉 내피 세포의 사멸 그리고 연접의 파괴, 염증의 활성화 등을 직접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스크리닝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물질들을 그렇게 투여해서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크리닝 방법 중에서 우리가 택한 것은 혈관 내피 세포를 손상을 방지하는, 즉 사멸을 저해하는, 특히 노화나 그리고 당뇨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에 관한 손상을 방어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는 많은 약들이 사실은 억제하고 또 사멸시키는 것을 한 약물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특히 안정성, 즉 손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러한 약이 우리가 인체에 적용했을 때도 부작용의 문제를 미리부터 예측해 볼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특히 이 표현형 분석 방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같은 표현형으로 내피 기능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인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내피 기능 장애를 차단하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런 형태를 통해서 개발한 약물이 CO6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가 개발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약물 개발 방법하고 조금 달랐기 때문에 사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도 많았고, 또 이러한 치료 개념도 새로웠기 때문에 사실 학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처음 발표했을 때는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스텝마다 완전히 다른 남들이 걸어오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고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CO6 후보물질에 대한 논문을 글로벌 세계 학술지에 한 14편 이상 발표를 지난 5년간 했고, 또 이번 임상 결과까지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학계에서도 이런 개념에 이러한 치료제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시켜 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U06의 미국 임상 2회 이상 톱라인에서 최종 결과 보고서도 나왔잖아요. 네. 이 결과 톱라인과 비교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미국 페이지 2의 임상은 POC 임상입니다. 사실 POC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약물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복용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그래서 약물이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전혀 인체의 어떤 농도에서 도주에서 효능이 일어날지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뭐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서 효능을 나타내는 그런 임상 도주를 찾는 그런 시험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라인에 발표했을 때는 우리가 시력 교sen 우리가 BCVA라고 최대 교정 시력이라고 합니다. 이 BCVA에 우리가 도즈 디펜던트하게 100ml, 200ml, 300ml 즉 용량이 증가할수록 BCVA가 특히 시력이 나쁜 환자에서 한 5.8L까지 증가되는다는 그런 보고를 했었고요. 부종은 당연히 안정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CSIR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16주에 도달했을 때는 300mg에서는 6.6L까지 시력 개선이 된 것들을 보였고, 또한 우리가 이 부종을 보는 팩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OCT라고 하는 게 첨단 이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망막의 구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중에 CST는 부종의 두께를 재는 한 척도인데 OCT 전체 이미지를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우리 와이코 박사님 우리 PI인데 그리고 랠리 하이어 박사님 세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게 100, 200, 300으로 갈수록 OCT 상에서도 해부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약물은 300mg에서는 확실한 약물의 효능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앞으로 그 이상에서는 2B상에서는 이런 약물의 흡수율을 좀 높인 상태로 임상시험을 지금 3개월 했는데 6개월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보다 뚜렷한 시력 개선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떼아의 CU06의 아시아 판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이전했고 이제 남은 게 아시아 판권이잖아요. 네. 시장은 이게 기술 이전 계약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해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예. 사실 늘 이게 기술 이전 부분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은 완전히 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떼아에는 미국과 유럽 판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아시아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아시아 판권을 위해서 여러 회사들을 같이 접촉해서 저희들이 이미 미팅을 해왔고 이번에 공식적으로 CSR이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게 되면 시간에 쫓기는 자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좀 저희들이 좀 시간적, 빨리 하되 그래도 충분히 저희들이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기술 이전 협의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 2A상 결과에 따른 CU06의 전략 그리고 시장 가치 궁금합니다. 네. 앞서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31년 우리 이야기하는 2030년 경에 시판될 그 순조롭게 2B상, 3상 그리고 NDR이 되면 한 2030년 경에 아마 시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이 한 대략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 망막 시장이 한 40조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실험한 그 항반 부종의 경우에도 한 14조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엔타이 VEGF하고 사실 전혀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타이 VEGF가 듣지 않는 환자들에 대한 것들 혹은 엔타이 VEGF를 트리트한 다음에 또 우리가 부종을 유지하면서 시력을 개선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 특히 저희가 약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저희 약물은 이 망막 혈관하고 또 밑에 있는 맥락막 혈관 이 두 혈관이 결국 망막 시세포들의 활성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랄로 먹다 보니까 양쪽을 다 좋게 할 수 있고 또 실제 혈액과 산소 공급을 이 망막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시력이 나쁜 환자들, 하지만 망막 두께는 좀 얇지만 시력이 나쁜 환자들에게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엔타이 VEGF를 쓰기 어려워요. 그런 환자들에는 우리 약이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 또 엔타이 VEGF 같은 경우에는 당뇨 항방 부종의 초기 환자들에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물은 안전한 오랄 제제이기 때문에 초기 환자부터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사실 엔타이 VEGF 항체 주사제와 경쟁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물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CU104의 임상 2상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근 국내 식약처에도 임상 2상 IND 신청을 했는데요. CU104 또 어떤 파이프라인이고 앞으로 임상 진행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CU104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저희들이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임상 2A IND 신청을 일부는 승인을 받고 일부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경우에는 염증성 장질환, 뭐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라고 우리가 또 IB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질환은 지금 기존에 약이 여러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발병 요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약물이 어떤 여러 환자를 하게 되면 각 약물이 이 효능을 나타내주는 그런 환자 퍼센트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임상 시험도 보면 시장에 나오는 약들이 뭐 15%, 25% 정도로 그만큼 이 발병 환자 개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약들이 반드시 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경구제로는 우리가 S&P 그리고 잭을 타겟으로 한 약물이 시판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을 때 우리가 기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가진 비행상 실험에서는 사실 S&P와 잭을 타겟으로 한 약물과 비교 실험을 해서 저희 약물이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우리가 한 3가지 유전자 조작 마우스를 비롯한 3가지 우리가 질환 동물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임상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임상 시험을 2회 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큐라클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큐라클 종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각 분야의 연구소를 이 종합기술원 산하로 통합했습니다. 이 배경 궁금합니다. 예, 큐라클은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연구도 글로벌 수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카이트를 신설해서 바이오 그리고 합성, 분석 팀들이 일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특히 임상개발이나 사업개발팀과 합쳐서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어떤 약물을 원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이트를 설립을 했고요. 또 제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카이트 설립 이후 저희들의 그 연구개발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큐라클의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상장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년 반은 사실 큐라클의 조직을 우리가 정비하고 또 새로운 발판을 위한 또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이프라인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또 새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이템들을 파이프라인을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임상들, 특히 이상에 들어가는 임상을 성공적으로 시켜서 그러한 것들이 3상 그리고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스피드업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도 사실 글로벌이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글로벌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데벨롭을 해서 빨리 기술 이전을 승사시켜서 공동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아마 글로벌 신약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이와 같은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지속 성장한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큐라클이 당뇨병성 황방부종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큐라클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신약 개발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종합기술원을 설립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후속 연구와 다음 임상 결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영근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